자, 영국의 그 학교 교육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국은 중세 시대에 그죠? 이렇게 대학이 먼저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요. 자, 1096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 자, 1209년도에 캠브리지 대학교, 그리고 1413년도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자, 이 세 개 대학은 그죠? 자, 오늘날 영국 사회에 그죠? 가장 전통 있는 그런 명문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41년도에, 그죠? 자, 이튼 칼리지가 이렇게 개교하는데요. 자, 이튼 칼리지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날 그 연간 학비가 한 6,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그 엘리트 계층들은, 그죠? 그 영국의 뭐 수많은 그런 총리들이, 그죠? 이런 어떤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런 옥스퍼드나 그런 캠브리지, 이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들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세기에 되면 그죠? 자, 그래머 스쿨이 나오는데요. 이 그래머 스쿨이라는 것은 이런 대학을 그런 가기 위한 일종의 그런 예비 학교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 19세기 접어들면 그죠? 자, 이런 뭐 그래머 스쿨이나 이런 대학을 가는 애들을 말고 그죠? 이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평민들이나 그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네에 그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런 기부인들이 그죠?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데임 스쿨입니다. 일종의 그 기부인 학교인데요. 자, 이 학교가 그죠? 영국 사회에 그죠? 오늘날 그 초등학교의 그런 어떤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죠? 자, 영국의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은 그죠? 자, 1944년도에 이 교육법이 제정되는데요. 자, 이 교육법에서 그죠? 그 영국의 학교 체제를 갖다 이렇게 사문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머 스쿨, 그런 마전 스쿨, 이런 테크니컬 스쿨 이렇게 세 가지 형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자, 이 그래머 스쿨은 그죠? 일종의 그 공립 그 명문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주 자기가 그죠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상류층의 그런 엘리트 상류층은 아니지만 그죠 한 중상류 계층의 그런 아이들이 그죠 이렇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한 그 상위 랭킹 한 20에서 30% 드는 애들이 그죠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어떤 그 명문 학교인데요. 자, 이 그래머 스쿨은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그 초등학교 11살 졸업할 때쯤 되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걸 11 플러스 이거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이 그래머 스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그래머 스쿨 들어가게 되면 그죠? 이렇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세인트 앤드루스 같은 이런 유명한 학교들을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던 스쿨은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뭐 상고가 되겠고요. 뭐 테크니컬 스쿨은 뭐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죠 이렇게 많은 그런 진보적인 그런 교육학자들과 그런 노동당 정부가 만다 이런 그레이머 스쿨이 만다 그런 어떤 소수를 위한 그런 엘리트 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레이머 스쿨이 그런 공교육을 갖다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뭐 불평등을 갖다 조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 그레이머 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반대를 갖다 하는 집단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죠 이런 그래머 스쿨이 많다. 오히려 이렇게 영국에서 그죠 똑똑한 아이들이 많다. 이런 그래머 스쿨에 들어가서 그죠 좋은 대학을 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자, 이런 아이들이 많다. 자, 영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해서 많다. 이런 그래머 스쿨에 대해서 적극 또 찬성하는 또 이렇게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죠 1964년도에 그죠 노동당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만다 이런 사문화된 학교 시스템을 갖다가 일원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comprehensive schools 누구나 모든 아이들이 그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준화 학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96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그래머 스쿨과 이런 모던 스쿨들 갖다 폐지하거나 그런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래머 스쿨이라는 게 있어 이 전통이 한 50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잉글랜드에 한 163개, 아일랜드에 한 69개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죠? 자, 영국 정부에서 자, 50년 만에 이런 그래머 스쿨의 그런 분교를 갖다 설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그죠? 자, 그래머 스쿨에 대한 그런 논쟁이 또 불을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나는 이 그래머 스쿨을 갖다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 메이 총리가 만다 이 그래머 스쿨 출신이거든요. 이 그래머 스쿨 나와서 이렇게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이런 사회의 어떤 그런 기득권층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그 그래머 스쿨을 갖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노동당 정부나 또 진보적인 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저 이렇게 소수를 위한 그런 엘리트 교육이다. 그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 education for elite, 그런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education for all, 자 모두를 위한 그런 어떤 교육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지 않나 하고 그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국 사회에서 이런 쟁점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임스쿨입니다. 자, 대임스쿨은 우리가 뭐 잠깐 언급했지만, 그죠? 이렇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동네의 그런 기부인들이 많다. 이렇게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평민들 아이들이나 또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여자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뭐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때로는 많은데 이렇게 실생활적인 그런 프랙티스한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뭐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대임스쿨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자, 왼쪽 사진 보시면, 그죠? 이 기부인이 그런 자기 집에, 그죠? 이렇게 아이들 모아가지고, 뭐,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죠? 자, 기부인이 만다 이렇게 자기 집 정원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대임스쿨이라는 게, 그죠? 오늘 같이 만다 뭐, 대단한 그런 학교가 아니고, 그죠? 그냥 자기 집에, 그죠? 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자기 시간 내서, 그죠? 이렇게 애들 그냥 가르쳐 주는 뭐 일종의 뭐 스터디 그룹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자, 그래머 스쿨과 관련해서 자 2016년 그 9월 8일 그 BBC의 그 리포트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죠. 뭐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머 스쿨 그게 도대체 뭐고 그게 왜 영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리포트인데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머 스쿨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머 스쿨은 그죠? 자, 11살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험을 쳐서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립 그런 중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머 스쿨은 만다 이런 시험을 쳐서 그죠?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선별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그리고 중산층의 그런 특권을 강화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이렇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그죠? 이 그레이머 스쿨을 갖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런 어떤 그 컴프레hen시브 스쿨 이런 종합 평준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쉽게 말해 평준학교를 만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다 이 그레이머 스쿨이라는 게 한 전통이 한 5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다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잉글랜드에 한 163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한 69개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레이머 스쿨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죠? 16세기에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요. 뭐 전통이 한 500년이 됩니다. 자, 현대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그레이머 스쿨은 자, 1944년도 그런 교육법에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1944년도 그런 교육법에 따라서 그죠? 자, 중등학교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레이머 스쿨, 그리고 마던 스쿨, 그리고 테크니컬 스쿨 이렇게. 뭐 그레이머 스쿨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이 그레이머 스쿨입니다. 그런데 그레이머 스쿨은 뭐한다? 자, 11 플러스 이거점에 대해서 그죠? 11살에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영국 사회에서 그죠? 그 상위 랭킹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애들이 이 문법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학교가 일종의 그런 어떤 그런 중산층들의 그런 특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 어떤 엘리트 교육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지탄받게 되는 겁니다. 자, 모던 스쿨은 그죠? 뭐 상업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 쉽게 말하면 상고예요. 그죠? 그리고 테크니컬 스쿨은 뭐 공고입니다. 뭐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그죠? 공고 가고 싶은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래머 스쿨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머 스쿨과 이런 모던 스쿨이 그죠? 이렇게 그 양대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죠? 자, 그 많은 그 부모들이 만다 이 그래머 스쿨을 원할까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다 뭐 간다 다 들어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다 이 그래머 스쿨이 만다 자동적으로 만다 이게 어떤 기족 형태의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만다 이 모던 스쿨과 그런 기술 학교를 만다 그런 어떤 서민 학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위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래머 스쿨을 갖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죠? 이 그래머 스쿨이라는 것은, 그죠? 자, 건전한 그런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일반 그런 공립교육이 아니고, 그죠? 그런 학업 성취 향상에 그런 방점을 두고, 그죠? 그런 경쟁을 선호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죠? 그래서 우수한 아이를 뽑아서 그런 수월성 교육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그죠? 노동당에서 이렇게 정권을 딱 잡으면서, 그죠? 이런 그래머 스쿨을 갖다가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도부터 그죠? 이런 그래머 스쿨과 이런 마던 스쿨들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폐지시켜 버리고 만다 그런 새로운 학교 시스템, 그런 컴프레hen시브 그런 스쿨을 만들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평준화 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1960년도에 그죠? 이 그래머 스쿨이 한 1300개까지 이렇게 그 확대되었었는데 이게 1970년도에서 한 80년대 접어들면서 그죠? 이 그래머 스쿨이 그죠? 이 급격하게 만들 이렇게 그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44년도 그죠? 자, 영국의 그 교육법에서 근거해서 그죠? 이런 학교가 그래머 스쿨, 마던 스쿨, 이런 테크니컬 스쿨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어떤 학교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머 스쿨이 만다 한 1960년대까지 만다 이렇게 한 1300개까지 이렇게 그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죠?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죠? 자, 1965년도부터 이런 그래머 스쿨을 갖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만다 이런 그런 평준화 학교, 자, 컴프레헨시브 스쿨을 갖다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1970년도, 80년도까지 그죠? 이 그래머 스쿨이 만다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죠? 지금 현재는 그 잉글랜드 한 163개, 그런 아일랜드 한 69개가 밖에 이렇게 그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 영국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영국은 만다 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그 연합체인데요. 자, 잉글랜드, 자, 웨일즈, 자, 스코틀랜드, 자, 북아일랜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 그죠? 163개의 그래머 스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잘 보시면 만다 대부분 만다 이렇게 그 대도시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도시는 자 누가 이렇게 있습니까? 바로 그 중산층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머 스쿨이 만다 그런 어떤 중산층들의 그런 특권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그 의심의 논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머 스쿨은 그죠? 자, 11 플러스 이거잼 그죠? 11살에 시험을 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고요. 그죠? 자,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 자, 수치 추론, 자, 언어 추론, 자, 영어 이해, 자, 비언어적인 추론, 창의적인 글쓰기. 이게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11 플러스 이거잼을 위한 그런 사설 학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만다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죠? 똑똑한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죠? 공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죠? 한번 통계 자료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만들이 그래머 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만다 한 평균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만다 이런 그래머 스쿨이 만다 이런 어떤 그런 엘리트 교육, 그죠? 어떤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평등 문제가 이렇게 그 뭐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 그 플러스 이그자임의 그 시험 문제를 한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르코, 로라, 자, 피터, 벤, 셀리는 자, 재킷을 사러 외출 중입니다. 자, 벤과 로라는 자, 방수 재킷을, 자, 피터와 셀리는 자, 후드가 있는 그런 밝은 색상의 그런 재킷을 원하고, 자, 로라와 마르코는 자, 가벼운 재킷을, 그리고 마르코와 벤은 어떤 밝은 색상의 재킷을 원하지만 그런 따뜻한 안감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진술 중에 자, 어느 것이 사실이 합니까? 자, 아래 답변 상자에 자,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선생님들. 다음은 수리 문제인데요. 자, 위의 그런 모양 중에서 자, 어떤 것이 회전되어 아래의 모양을 형성하는지 식별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선생님 풀어보세요. 한번. 자, 이게 문법 문제인데요. 자, A, B, C, D 중에서 자, 문법적으로 가장 적합한 문장을 그런 선택하라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뭐 또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을 이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 C, E, B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들이 그죠? 자, 11살 그 어린이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맞다. 이거 좀 너무 심하다고 보십니까? 뭐 선생님들의 생각을 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머 스쿨에 대한 그런 정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자, 노동당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이런 컴프레hen시브 스쿨, 이런 평준화 학교, 자, 이런 종합 학교에서도 자, 얼마든지 만다 그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다 굳이 이렇게 그래머 스쿨을 갖다 이렇게 늘리거나 확장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머 스쿨을 만다 어떤 부유층들의 그런 전유물, 그죠? 그런 중산층들의 그런 특권을 강화해주고, 그죠? 그래서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수당은 그죠? 아, 그렇지 않다. 그죠? 이런 학생들에게 만다 이렇게 학업 성취 향상을 갖다 고지시켜서 그죠?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은 얘네들이 만다 영국 사회에 만다 인재로서 만다 자리매김할 것이고 얘네들이 만다 우리 영국 사회를 갖다가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동당의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보수당 입장을 갖다가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